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계물리학 개론 5주차 1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1차 시 수업은 5주차 수업의 내용은 1차 시에는 연용량, 그리고 2차 시에는 압력, 그리고 3차 시에는 르장드르 변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4주차 3차 시에는 우리가 이제 볼츠만 인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개가 어떤 특정한 두 양자 상태에 있을 확률의 비는 이렇게 볼츠만 인자의 레이쇼, B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분배 함수는 이런 모든 볼츠만 인자를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해준 값을 우리가 이제 분배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균 값의 정의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분배 함수, 우리가 이제 그 볼츠만 인자의 어떤 이제 에너지, 각 상태의 에너지를 곱해주고, 그놈을 모든 상태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준 다음에 그놈을 우리가 이제 볼츠만 인자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에너지의 평균 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배 함수를 알게 되면 이제 분배 함수를 계산할 때는 이러한 방법 이외에 분배 함수를 계산해주면 분배 함수는 로그, 그러니까 평균 에너지는 이제 분배 함수의 로그를 취하고 그놈을 템퍼러처로 베타라고 하는 환산된 템퍼러처로 음의 미분을 취해준 놈이 평균 에너지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5주차 오늘 1차 시 수업에서는 연용량이라는 소주제로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 상태계의 분배 함수와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상태계의 정적 연용량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연용량과 엔트로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주차 3차 시 수업에 그 에너지가 엡실론 0과 엡실론인 두 상태를 갖는 한 개 입자계의 경우에 온도가 T인 열원과 열 접촉을 이루고 있는 입자 한 개의 평균 에너지, 이러한 두 상태계만을 갖는, 두 스테이트만을 갖는 한 개 입자의 평균 에너지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분배 함수는 이렇게 간단하게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그리고 이제 평균 에너지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그 분배 함수분의 엡실론 타임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이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문제에서 원점을 에너지의 기준을 영하하고 엡실론이라고 하는 두 상태, 그 간격은 엡실론이지만 그놈의 원점을 이동해서 그 에너지 상태가 마이너스 2분의 엡실론과 플러스 2분의 엡실론을 갖는 경우, 간격은 유지하지만 그 원점을 살짝 밑으로 내려줬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배 함수하고 평균 에너지는 살짝 형태가 변할 겁니다. 뭐 단순하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니까 분배 함수는 가능한 에너지 상태 엡실론 s가 마이너스 2분의 엡실론일 때는 익스포넨셜 베타의 2분의 엡실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엡실론일 때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2분의 엡실론이 되는 건 뭐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평균 값의 경우에도 이 경우는 이제 한 놈은 0이고 한 놈은 엡실론이기 때문에 하나의 텀밖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 원점을 살짝 이동해서 두 에너지 레벨이 마이너스 2분의 엡실론과 플러스 2분의 엡실론이 될 경우에는 분자가 두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요 익스포넨셜 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x가 2분의 익스포넨셜 x 플러스 2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요 놈은 이제 지수함수를 하이퍼블릭 코사인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의 평균 에너지를 계산해주면 분배함수분의 요 값을 계산해주면 되고, 분배함수는 2 times 코시 2분의 베타 엡실론에, 그 다음에 우리 각각의 에너지가 가능한 에너지 상태가 마이너스 2분의 엡실론을 갖고 또 이제 플러스 2분의 엡실론을 가지니까 이제 에너지 준위가 이제 요 경우에는 우리가 각각의 에너지 준위가 0과 엡실론인 경우와 비교해서 분배 함수는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내가 이제 에너지의 기준점을
옮겼을 경우에 분배함수하고 평균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것도 좀 정리를 해주면 요 마이너스 2분의 엡실런을 공통인수로 빼주면 얘는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거는 사인 하이퍼볼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 times 사인 하이퍼볼릭 2분의 베타 엡실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엡실런을 공통인수로 빼주면 분자는 2 times 사인 하이퍼볼릭 익스포넨셜 베타 엡실런이 되고 분모는 2 times 코시 2분의 베타 엡실런이 되니까 코시분의 신치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엡실런 곱하기 탄젠트 하이퍼볼릭 2분의 베타 엡실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의 그 원점을 이렇게 대칭적으로 좀 옮겨 놓으면 우리가 함수의 형태도 분배 함수도 코사인 하이퍼볼릭 그 다음에 에너지는 마이너스 탄젠트 하이퍼볼릭 이러한 함수로 나타내집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온도가 T인 열원과 열 접촉을 이루고 있는 개의 분배함수, 지금 에너지 상태를 기준으로 이제 바꾼 시스템에 대해서 분배함수와 에너지, 평균 에너지를 계산했고, 그리고 이제 정적 연용량을 계산할 때, 정적 연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부피가 일정할 때의 연용량. 보통 우리가 연용량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이 단위는 주울 퍼 절대온도, 켈빈, 그 셀시우스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우리 통계역학에서는 이제 템퍼러처의 단위가 절대온도의 단위니까 주울 퍼 켈빈이 되고 우리가 그 연력학 제1법칙에서 어떤 시스템에 들어온 열은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사용이 되고 일부는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하는데 사용된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인데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부피가 일정하다고 하면 정적 연용량, 부피가 일정한 경우에는 이 dV 텀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연용량의 정의는 물질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정적 연용량 CV는 템퍼러처분의 열량, 템퍼러처분의 열량의 온도의 변화량분의 열량의 변화량. 그게 이제 정적 연용량. 언제? 부피가 일정한 경우에. 그래서 그 dq dt at constant v가 정적 연용량의 정의가 되는데 v가 일정하게 되면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서 열량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CV는 dq dt at constant v라고 쓸 수도 있지만 du dt at constant v 정적 연용량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그 내부 에너지를 템퍼러처로 미분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정적 연용량을 그러면 우리가 이 투 스테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평균 에너지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요 놈을 템퍼러처로 이제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내부 에너지는 베타의 함수로 썼는데 이 베타가 KT분의 1 그래서 이게 템퍼러처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요 놈을 템퍼러처로 직접 미분을 해줘도 되고 직접 미분해 주지 않고 이제 베타로 내가 미분해 준다고 하면 요 놈은 체인 룰을 써가지고 du dt는 du d 베타에 d 베타 dt 그렇죠? 체인 룰을 써주면 이렇게 될 테고 베타를 템퍼러처로 미분해주면 요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kt 제곱분의 1 그죠? 이거 이제 베타를 템퍼러처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 그 나머지 컨스탄트가 되니까 마이너스 kb t 제곱분의 1이 되고 그러니까 du d 베타 나머지는 이제 베타로 템퍼러처 내부 에너지를 미분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하이퍼볼릭 익스포넨셜 베타 엡실런 그거를 미분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얘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kt 제곱분의 1에 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엡실런은 그냥 컨스탄트로 나오고 du d 베타의 베타의 함수는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만 있으니까 요 놈만 이제 미분을 해주면 되네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미분하는 법은 우리가 이제 하이퍼볼릭 함수는 사인 하이퍼볼릭은 2분의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코사인 하이퍼볼릭 x는 2분의 익스포넨셜 x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코시분의 신치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게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의 정의고, 우리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제곱에서 사인 하이퍼볼릭의 제곱을 빼주면 그 값이 1입니다. 이게 이제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하고 하이퍼볼릭 함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코시의 제곱 빼기 신치의 제곱은 1.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탄젠트 하이퍼볼릭 AX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는 익스포넨셜 A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X분의 익스포넨셜 AX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X가 탄젠트 하이퍼볼릭 AX니까 이 놈을 미분해주면 A분의 B를 미분해주면 얘는 A제곱분의 B 프라임 A 빼기 B의 A 프라임 이렇게 계산하는 거. 분수를 미분해주는 방식이잖아요. 첫 번째 텀을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A에 익스포넨셜 AX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익스포넨셜 A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X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A 타임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X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첫째 항은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서로 캔슬이 될 테고 두 번째 항은 뭐냐면 이 코시의 제곱분의 신치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A하고 A는 공통인수로 나오고 요 놈은 캔슬돼서 1이 되고 그래서 A 공통인수 곱하기 1 빼기 코시의 제곱분의 요 신치의 제곱 사인 하이퍼볼릭의 제곱이 됩니다. 요거 이제 통분하게 되면 이거는 코사인 제곱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AX의 제곱분의 코시의 제곱 빼기 신치의 제곱이니까 그놈은 분자는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A 타임스 1 A 나누기 코시 AX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 코사인 하이퍼볼릭 AX분의 1은 우리가 보통 sec 하이퍼볼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A의 sec 하이퍼볼릭 AX의 제곱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젠트 AX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요 놈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A times sec 하이퍼볼릭 AX의 제곱 그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요 놈을 정리해주면 요 놈은 탄젠트 하이퍼볼릭 AX는 A times sec 하이퍼볼릭 AX의 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요거 정리해주면 이제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요는 2분의 1의 엡실론의 제곱이 될 테고 요 KT의 제곱을 제가 베타로 나타내주고 싶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분모 분자에 K를 곱해주고 K를 곱해주면 K 나누기 KT의 제곱이니까 K 곱하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사인은 플러스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sec 하이퍼볼릭은 코시분의 1이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얘는 베타로 나타내지면 K 베타의 제곱이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제곱항으로 묶어주면 볼츠만 상수 곱하기 2분의 베타 엡실론의 제곱 sec의 제곱 sec 하이퍼볼릭의 제곱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적 연용량을 투 스테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 스테이트 시스템에 대한 정적 연용량은 이렇게 주어지는 걸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 2분의 1의 베타 엡실론, 2분의 베타 엡실론을 제가 이제 x라고 이제 나타내주면 치환을 해주면 정적 연용량은 KB 볼츠만 상수 곱하기 x제곱의 sec 하이퍼볼릭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sec 하이퍼볼릭 x의 제곱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이 x제곱 타임스 sec 하이퍼볼릭 x를 플러스를 해주면 이제 x가 0일 때는 0,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피크를 쳤다가 x가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 놈은 0이 되지만 이 놈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보다 sec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결국 0으로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요게 이제 x제곱의 sec 제곱, sec 하이퍼볼릭 x제곱의 그래프가 되고 만약에 이제 x가 0으로 가는 리밋,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베타가 0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베타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템퍼러처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igh temperature limit입니다. x가 0으로 갈 때는 템퍼러처가 고온 근사 영역에서 x가 0으로 가면은 sec 하이퍼볼릭 함수가 어떻게 되죠? exponential 0 더하기 exponential 0분의 2 하니까 얘는 1로 수렴하겠네요. 그죠? sec 하이퍼볼릭 x는 1로 가게 되니까 이때 정적 연력량은 고온 근사 영역, x가 0으로 가는 영역이 t가 무한대로 가는 굉장히 큰 영역이 되고 그때의 값은 kx 제곱 얘는 1로 가니까 그때는 이제 고온 그래서 x 제곱을 이제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템퍼러처가 굉장히 큰 영역에서는 k times x의 제곱 그래서 4분의 k의 베타 엡실론의 제곱 그래서 이게 베타 엡실론의 제곱이 엡실론 오버 kt의 제곱 이게 베타 엡실론의 제곱이잖아요. 요렇게 이제 고온 영역에서는 정적 연력량이 이런 식으로 근사가 되고 반면에 저온 영역에 그 x가 무한대로 가는 영역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베타 값이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그 t 값이 템퍼러처가 0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0으로 그래서 low temperature limit이 되고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 항은 0이 되고 그죠? exponential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 되고 요 놈은 무한대로 가니까 2 times exponential 마이너스 x로 근사가 됩니다. 그죠? 요 놈은 이제 분자로 이렇게 올려준 거죠. 그래서 sec hyperbolic x는 2 times exponential 마이너스 x로 근사가 되고 그때 정적 연력량을 계산을 해주면 이게 kx의 제곱 times 2 times exponential 마이너스 x 그래서 이게 이제 저온 영역 그래서 이걸 이제 템퍼러처로 다 환산을 해주면 얘가 이제 kbx의 제곱이 요거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2를 곱해주면 2분의 1에 kb의 요놈 엡실론 오버 kt의 제곱하고 요 지수함수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엡실론 오버 2 times kt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저온 영역에서의 정적 연력량의 값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정적 연력량을 계산해주면 정적 연력량은 일반적으로 이제 x제곱에 sec 제곱 x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고 x가 0보다 작을 때가 high temperature limit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는 영역이 low temperature limit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열 용량이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열 용량의 극대값은 어디서 갔죠? 열 용량의 극대값은 요 놈을 그냥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x에 대해서 열 용량을 미분을 했을 때 그 x가 x0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놈이 이 지점이 x0고 그때 열 용량을 미분했을 때 여기서의 기울기는 0이 될 테니까 그때 값이 극대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적 연력량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여기 x제곱, 세크제곱 x를 미분을 하니까 첫 번째 항을 미분을 해주면 2kx의 세크제곱 x가 되고 두 번째는 이 세크제곱 x를 미분을 해주면 되잖아요. 세크제곱 x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여기 제가 이제 k는 지금 그 극대값을 갖는데 의미가 없어서 제가 k를 다 뺐네요. 그래서 x제곱에 세크제곱 x만 이제 미분을 할게요. kb는 볼츠만 상수는 지금 극대값을 찾는데 그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래서 요 놈은 첫 번째 항은 2x의 세크제곱 x 그다음에 세크제곱을 미분해주면 2 times 세크x의 프라임 이놈을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놈이 이제 0이 되는 x0를 찾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세크 하이퍼볼릭 x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세크 하이퍼볼릭 x는 코시 x라고 했고 코사인 하이퍼볼릭 x라고 했고 요 놈은 코사인 하이퍼볼릭 x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제곱 빼기
코사인 하이퍼볼릭 x를 미분해 준 놈. 그죠? 여기는 이제 a분의 b를 미분을 해주는 거니까 a 제곱분의 b 프라임, b 프라임이 0이고 빼기 b 타임스 a 프라임이 요 b 타임스 빼기 b 타임스 a 프라임 요거 하나만 남는 거니까 코사인 하이퍼볼릭 x를 미분해주면 그게 사인 하이퍼볼릭이 됩니다. 이건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놈은 이제 세크 하이퍼볼릭을 미분해주면 코시 제곱분의 마이너스 신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주면 요 놈은 이제 2x의 세크 하이퍼볼릭의 제곱 x 더하기 x 제곱의 2 타임 세크 하이퍼볼릭이고 요 놈 세크 하이퍼볼릭 x를 미분해주면 이게 코시 제곱분의 마이너스 신치 이렇게 되니까 요거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요 놈은 세크 하이퍼볼릭 x는 이제 코시 제곱분의 1이 되고 요 놈은 이제 이 세크 하이퍼볼릭이 코시분의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신치 x 나누기 코시 x의 세제곱 요 놈이 이제 0이 되는 x를 찾아주면 돼요. 이 공통인수가 2x의 코시 제곱분의 1이 공통인수가 되니까 그 공통인수는 빼주고 얘는 1 빼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1 빼기 x 타임스 이 코시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신치 나누기 코시 이렇게 되니까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1 빼기 x 타임스 탄젠트 하이퍼볼릭 x가 0이 되는 그 x를 찾아주면 되죠. 그 값은 결국 뭐냐면 x의 x 타임스 탄젠트 하이퍼볼릭 x는 1을 만들어주는 x값 그 x0를 찾아주면 이 x0가 만족해주는 값은 x0 탄젠트 하이퍼볼릭 x0가 1을 만족해주는 솔루션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해주는 x0를 찾아주면 그때의 정적 연령량 값이 이제 최대값, 극대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예제에서 온도가 T인 열원과 열 접촉을 이루고 에너지가 마이너스 2분의 엡실론과 플러스 엡실론인 두 상태를 갖는 한 개 입자계에서의 내부 에너지를 계산을 했고 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엡실론의 탄젠트 하이퍼볼릭 2분의 베타 엡실론이라는 값을 알았고 그리고 정적 연용량을 계산해주면 좀 복잡하지만 볼츠만 상수의 2분의 베타 엡실론의 제곱 세크 제곱 2분의 베타 엡실론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지금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놈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그 정적 연령량은 x제곱에 세크제곱 x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걸 제가 템퍼러처의 함수로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이제 베타의 함수로 그린 게 아니고 템퍼러처의 함수로 그려주면 정적 연령량은 이제 2k t분의 엡실론으로 나타내줘서 t 값이 이제 0으로 가게 되면 t 값이 0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경우고 t 값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0으로 가는 리밋 이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보면 탄젠트 하이 마이너스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놈도 이 그래프를 제가 베타의 함수가 아니고 템퍼러처의 함수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내부 에너지는 템퍼러처가 0일 때, 템퍼러처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T가 0이 되면 이 값이 무한대 값을 갖겠죠? 그래서 탄젠트 하이퍼볼릭 무한대가 어떻게 되죠? 1이죠, 1. 탄젠트 하이퍼볼릭 무한대는 1이 되니까 그때 최저값이 템퍼러처가 0이 될 때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1 엡실론 그 값이 이제 요 마이너스 1.0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엡실론 최저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템퍼러처가 서서히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템퍼러처가 t 값이 무한대 t 값이 무한대가 될 때 이게 0이 되고 그 다음에 템퍼러처가 이제 점점 무한대에서 이제 좀 작아지게 되면 이 U 값이
플러스, 그러니까 0으로 이렇게 수렴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템퍼러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 탄젠트, 요 아규먼트 2분의 베타 엡실런이 0으로 수렴하는 거죠. 탄젠트 하이퍼볼릭 0은 그냥 0이 되겠죠. 뭐. 그래서 이게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니까 그 값은 이렇게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함수의 의미를 잘 파악하시고, 보통은 우리가 이 그 고온에서 템퍼러처를 굉장히 이제 그 올려주게 되면 이 내부 에너지는 두 에너지 준위 마이너스 2분의 엡실런하고 플러스 2분의 엡실런의 평균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평균값이 0이 되는 거잖아요. 두 에너지 레벨의 평균값으로 에너지가 템퍼러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두 에너지 준위의 평균값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연력량과 엔트로피가, 우리가 정적 연력량은 볼륨이 일정할 때는 내부 에너지를 템퍼러처로 미분해 주는 것과 같다고 했고, 요 놈은 제가 엔트로피로 미분을 해주고 나눠주고 곱해줄게요. 체인 룰을 써주면 du dt는 du ds 곱하기 ds dt at constant volume 이렇게 되고, 우리가 내부 에너지하고 엔트로피의 관계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부 에너지의 엔트로피를 다른 놈은 다 일정하게 하고, 에너지로 엔트로피를 미분해 준 게 온도분의 1의 관계를 갖는다고 했죠. 이게 이제 ds는 쉽게 얘기해서 엔트로피의 변화량, ds는 t분의 du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엔트로피를 변화시키는데 다른 모든 조건, 입자의 수, 볼륨 뭐 등등등 나머지는 다 일정하게 하고, 내부 에너지만 변화를 시킬 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진다. 그래서 ds, du는 t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을 뒤집어 가지고 du, ds at constant volume 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죠? 그냥 temperature, t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 du 내부 에너지를 엔트로피로 미분을 해주면 요 값은 temperature하고 관계가 있다. 얘는 t times ds dt at constant volum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적 연력량을 계산을 할 때는 부피가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를 온도로 이렇게 미분을 해줄 수 있거나 또는 이제 엔트로피로 나타내주고 싶으면 얘는 t times ds dt at constant volume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CV는 du dt at constant volume 혹은 t times ds dt at constant volume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네, 이번 5주차 1차 시에는 연용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학습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예제에서는 두 상태계 에너지 준위가 투 스테이트만 가지고 있는 두 상태의 경우에 분배 함수는 어떻게 계산하고, 또 내부에는 평균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우리가 학습을 했고, 이러한 경우 두 상태계에서 정적 연용량은 내부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 그놈을 템퍼러처로 편미분을 해준 게 정적 연용량의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정적 연용량은 내부 에너지를 템퍼러처로 미분을 해줘서 얻을 수도 있고, 그놈을 이제 엔트로피의 항으로 나타내주면 엔트로피를 템퍼러처로 미분을 해서도 얻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템퍼러처로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주차 2차 시 수업에서는 압력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시 수업에서는 양자 상태, 퀀텀 스테이트에서의 다중도의 개념, 그리고 다중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양자 상태계에 작용하는 압력,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압력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